교회에서 특강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냥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몇 말씀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오늘 주제가 독후감상문을 어떻게 잘 쓰느냐 이런 주제여서 제가 먼저 쓴 독후감상문 비슷한 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SBS 독서 캠페인 책과 사람. 전국 독서 생물결 모임 회장 임영규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배경 지식을 쌓기도 하며 각종 정보를 얻기도 하죠. 저는 독서지도 교사로 독서를 통해 학생들의 꿈을 심어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성숙한 독자로 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역사소설을 읽고 토론하면서 저는 신라에 주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가장 미약해 보이더라도 꿈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라가 삼국 중 가장 미약하였으나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결국 신라였으니까요. 독서생물계열 회장 임영규였습니다. SBS 독서 캠페인 진리와 봉사를 세계로 독서명문대학 숭실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박수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웃은 이유는요, 제가 움직이니까 저희 은정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막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앞에 온 이유는 뭔가 긴장이 되시죠? 어떻게 하면 독후감상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책을 많이 읽어야겠습니다. 박수 보여주세요. 네, 책을 잘 읽어야 되죠. 예. 어떻게 하면 그럼 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책을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답니다. 우문현답이죠. 예, 감사합니다. 사실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책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면은 실제 우리 그 독서 통계를 보면은 세계에서 책을 제일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책을 제일 많이 안 읽는 민족이라 그러죠. 책을 안 읽고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10위권에 든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는데 책을 읽어야 잘 사는데 못 읽고 있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독후감상문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쉬운 문제면 다 잘 쓸 수 있겠죠. 이게 어려우니까 잘 못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 5분 정도 특강을 하려고 그러는데 5분 동안 제가 말씀 하나 드릴 수 있으면 이건 제가 천재일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냥 5분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먼저요. 독후감상문을 잘 쓰려면은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들려준 내용 잠깐 이제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을 쓸 때 아이들 쓴 걸 제가 읽을 때 심사할 때 제가 글을 쓸 때 우선은 글을 보는 사람 심사위원이 될 수 있겠고 독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나. 읽으면서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읽다가 그냥 내려놓잖아요. 입시 논술 할 때가도 교수님들이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논술도 재미가 없으면 그대로 예선 탈락시키는데 우리가 쓴 독후감상문은 수필이에요. 수필, 문학유화 같은 수필들. 그리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쓰는 논술문들은 비문학이고 두 작품 모두 다 재미있게 써야 합니다. 즐겁게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즐거울까요? 그 글 속에 스토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미래학자들은 이제 21세기 후반부 22세기는 이야기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김연아가 김연아 된 것, 박지성이 박지성 된 것은요. 그 뒤에 스토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된 거죠.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게 된 건 아니고요. 그 뒤에 스토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속에 박지성, 김연아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다음 세대는 이야기의 세대다. 그럼 우리가 쓰는 독후감도요. 글도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읽으면 뭔가 재밌는 이야기 한 토막이 들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글이 상대방에게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이건 조금 더 연습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야기 어떻게 담겨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책 속에 빠져들어서 책 속에 빠져들어서 나름대로 나를 돌아보고 미안해요. 어디 강의 가면 이렇게 도와준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오늘 전성희 집사님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셔요. 맞는 말씀이시죠. 책 속에 빠져들고 상상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잘 쓰라 하는 것보다는 한 3단계 단계를 만들면 좋겠어요. 단계. 첫 번째는요. 책과의 만남 이야기를 서두에 앞부분에 쓰는 거죠. 책과의 만남. 내가 이 책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 두 번째는요. 주인공과의 만남. 주인공과의 만남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죠. 세 번째는 저자와의 만남을 결론으로 매지말로 처리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면 가슴이 설레고 믿음과의 만남 생활을 기억하면 힘이 돋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도 이렇게 스스로 은혜가 되는데 글을 쓸 때 마찬가지예요. 글 속에 이 책을 읽게 되는 동기, 책과의 만남 이야기를 한번 쓰고 본문에는 줄거리 애들이 보통 초등학교 애들 쓰면 줄거리를 길게 쓰고 느낀 점 쓰는 것이 독후감의 일반적인 형식이잖아요. 그렇게 쓰면 점수를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줄거리는 다 안다는 전제로 줄거리를 길게 쓰는 건 인터넷 가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줄거리 나오면 읽어보지도 않고 건너뛰게 되기 때문에 줄거리는 쓰지 마시고 그 주인공과의 만남 이야기를 그 주인공을 만난 나의 이야기를 쓰게 되면은 내 주변의 이야기를 쓰게 되면 그게 스토리죠. 그걸 정리하고 마지막에 저자와의 만남 그 작가가 그 작품을 왜 썼을까 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 그리고 그 상상한 내용들에 맞춰서 내가 반응하는 아예 말을 쓰게 되면은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함께 나누는 과정들을 우리는 독서 토론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독서 활동하고 토론 활동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 나갈 수 있겠죠. 토론이 거창하게 토론보다도 독서로 나눈 대화도 토론이고요. 독서로 말 걸기, 독서로 하는 이야기 수다도 다 토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편하게 책을 동기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읽고 있는 책 중에 마당을 낳은 암탉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당을 낳은 암탉 들어보셨나요? 이럴 때 그냥 예 하시는 분이 많으면 좋을 텐데 마당을 낳은 암탉 보면은 암탉 주인공 잎삭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암탉이에요. 꼬꼬댁 그 암탉인데 이름이 잎삭이고 암탉에겐 꿈이 있었어요. 꿈은 자기 새끼를 낳아 잘 기르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어머님들도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 잘 키우는 게 꿈인 것처럼 암탉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요. 그 마당을 낳은 암탉을 읽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탉에게 꿈이 있었듯이 나한테도 어떤 꿈이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을까? 우리 교인 자녀 중에 어떤 아이가 경찰관이 되고 싶은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인데 경찰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를 했어요. 나 경찰관 되고 싶어서 목표를 정하고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경찰관 될 것이냐? 그러니까 경찰관 되기 위해서는 뭐 경찰 대학도 가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점수가 이 경찰 대학이라든지 갈 수 있는 점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꿈을 접었어요. 아, 나는 경찰관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근데 이제 저랑 독서 토론 활동하면서 모든 별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어떤 꿈을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데 아까 들려준
우리 역사의 고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이야기 제가 약간 들려드렸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작은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은 고구려가 작은 나라였나요? 백제일까요? 신라였죠. 신라가 가장 작은 나라였는데 결국 우리나라를 통일시킨 나라는 신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자신의 진로가 성적으로 이렇게 결정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비록 지금 성적이 떨어져도 성품이 좋고 건강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은 경찰관도 그 모두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나 계속 경찰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게 된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어내면은 독자들이 보면 재밌잖아요. 이 아이가 이런 걸 꿈을 접었다가 이렇게 책을 읽고 꿈을 갖게 되었구나. 이런 스토리가 들어있으면 그 아이는 장난감이에요. 보통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쭉 글을 써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스토리를 하나 넣어놓으면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가지는요. 완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완득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마당을 남턱이나 완득이나 다 영화로 된 작품이기도 해요. 하도 인기가 많아서. 혹시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르신 분이 있으시면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품들 한번 읽어보셔야 될 저런 책들이기도 합니다. 완득이는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다문화 얘기가 나와요. 요즘에 교육에 많이 나오는 다문화. 그래서 내가 학교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우리 집 동네 앞에 외국인 그 근로자들,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을 보게 되면서 또는 학교에는 원어민 선생님을 보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문화 민족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걸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만들면은 훨씬 더 감동을 주는 글을 써낼 수 있게 되거든요. 뭐 그렇게 스토리를 살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제가 심사를 해볼 때도 그렇고 남이 혹시 보더라도 분명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평가 받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글을 쓸 때 그렇게 쓰면 사실은 좀 쉽게 쓸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쓰게 되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또 교인 자녀들 중에서 그 세상에 감동을 주는 글 쓰는 작가 또는 그런 글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리더라도 그 내용이 조금 더 스토리가 살아있으면 훨씬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시간에 이렇게 나누는 거는 뒤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 대한 예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 독후 감상문 쓰기 대회를 하는데 아동부 따로 심사하고 학생부 따로 심사하고 그리고 일반 성인부 따로 심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작품들을 많이 내고 그리고 부상을 교회에서 주는 부상 말고 우리 도서부 위원들이 성심껏 준비해서 부상을 많이 준비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동부, 학생부, 일반 어른들 독후 감상문을 많이 응모하셔서 상품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잘된 것은 또 전국대회에 올려보낼 거예요. 대상 도서는 교회 앞에 있는 게시판에다가 부착해 놓을 텐데요. 그 책을 읽고 해도 괜찮고 또 여러분들이 힘드시면은 기존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냥 편한 책을 골라가지고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그 책 갖고 한번 써볼 수 있겠죠. 그 속에서 홍길동전에 나온 이야기는 의적 이야기라든지 이런 뭐 호부 호용한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홍길동이가 왜 가출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날 나는 말 못하고 사는 일이 없을까? 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누구를 향하여서 대통령을 향하여서 말 못하는 일들은 없을까? 남편은 아내 남편에 대해서 말 못하는 일이 없을까? 하고 적용시켜 보아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홍길동을 읽고도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는 그런 글쓰기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읽었던 책을 그대로 한번 글을 써본다든지 아니 이번 기회에 세종꿈 도서라고 도서관에 가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꺼내서 읽어보시든지 이렇게 편하게 책을 읽고 그러면 교회 대회를 해서 시상을 하고 우수작품은 전국대회 보내면
혹시도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출신이 중국대에 우승한다 그러면 그것도 더 경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우리 이제 교회에 가을을 맞이하면서 책을 읽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독후감 성경 가지고도 괜찮아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시편을 읽은 다음에 욥기서를 읽은 다음에 난 욥기서에 이런 욥기와의 만남에 간증이 있다고 써서 내셔도 됩니다. 모쪼록 짧은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